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우리 투기 어린이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세금 관련 부분입니다. 네, 세금은 뭐 공부할수록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우리 투기 어린이가 현재 할 수 있는 다주택 투자법은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짧게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부분은 머리가 아프니까 신경을 쓰기는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뭐 투기 어린이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무주택자 투기 어린이가 1억 이하 주택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완전 비정상적, 이거 미친놈입니다. 미친년이에요.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법인이나 이미 다양한 투자를 한 투기 어른 정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맹공격을 가하다 보니까 1억 이하 주택이 엄청나게 거래 물량이 많았죠. 그래서 국정감사 질의에도 나왔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뭐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런 답변까지 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뭐 대선도 임박해 있고 하다 보니까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1억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차원 정도의 대책이 나오겠죠.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의 투기의 구멍, 우리 구멍 좋아하잖아. 부동산에서의 이 구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돼서 공부를 신속하게 한 3분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취득세 따로, 종부세 따로, 양도세 따로 이렇게 뭐 신문 기사가 종종 나왔었는데 뭐 어떤 사무사님이 어떤 특집 기사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1억 이하 주택을 사는 이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세금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대책 이전에 구입하신 분은 뭐 해당은 없습니다.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재 투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은 12% 가까이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아파트, 10억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1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니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지방으로 관광버스 타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 4년 전에 뭐 1인 법인, 1인 부동산 법인 붐이 일었을 때 책도 나오고 뭐 부동산 저자가 강사로 난리 부르스를 폈을 때 돈 들여가지고 1인 법인 만드셨던 분들 완전히 뭐 법 개정되고 나서 법인에 대해서 집중 포격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메리트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1인 법인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구멍이 바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법인 세우신 분들이 지방 중소도시 수도권 일각 찾아가지고 1억 원 아파트 싹쓸이를 해버렸죠. 그러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대야. 아까 봤듯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2%나 내야 되는데 1%면 12분의 1이잖아. 1억이면 1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 포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12%를 내야 되는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법인이더라도 1% 취득세만 내면 된다. 취득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유주택 수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100채를 갖고 있더라도 1000채를 갖고 있더라도 이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똘똘한 한 채를 추가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살 만한 좋은 집, 투자 가치가 있는 똘똘한 한 채는 서울에서 구매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서울의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 무주택자로 취급을 해준다.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는 취득세 부분에서만 무주택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은 취득세는 받고, 그 다음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자, 종부세 부분은 아파트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은 종부세에서는 아파트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사신 분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개정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10년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로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이건 또 장점이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가 아니죠.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을 등록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려고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아파트 아닌 주택을 사실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시세로 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겠죠. 임대 개시일 당시 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한 그 신청일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임대 개시일이라면 임대사업자로 신청한 그날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이니까 시세 7억 정도. 지방에 있는 주택, 아파트 말고 주택은 종부세 제외 대상이 된다. 종부세 감면받으려고 지방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임대가 좀 나가긴 하겠죠. 이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인이 지방에서 아파트 아닌 주택에 6억 7억짜리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 중과를 여전히 하겠다 이거예요.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배제되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법인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서 얻는 이점이 이런 것이죠.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법인이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해서 그 다음 년도 6월 이전에 초단타로 팔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것도 구멍이라면 구멍이죠.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까 6월 2일 이후에 6월 1일 이후가 아니야.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해서 그 다음에 6월 1일 되기 전에 5월 30일 날 팔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작업인데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거는 또 양도세 부분이고 취득세 부분이 아니에요. 1억 원 이하 공시지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부분이에요.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기준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용어는 다르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은 홈택스에 가면 이 기준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세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주택 가격은 3억 원 있는 아파트도 꽤 되죠. 현행 세법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30%를 더 얹어서 중과세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3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시가니까 한 3억 3, 4천 정도의 시세의 아파트를 말하겠죠. 시세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아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과세하고 비과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30%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중과도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주택자지만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여기서 지방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의 뜻. 가령 서울 아파트 한 채와 강원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기준시가 3억짜리 아파트는. 단 중과세가 아닌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지방소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비과세하고 중과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는 20%인데 주택 양도의 경우에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 차익의 20%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차익의 30%, 4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개인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거의 60%, 70% 단일세율로 양도 수익을 떼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단타로 아파트를 사고 팔면 물론 벌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60%, 70%를 세금으로 떼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그다지 큰 수익은 없고 뭐 정령 낭비는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단타로 치고 빠지고 경비 처리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수익의 30%, 40%만 세금으로 내고 대부분의 또 경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차익을 상당 부분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의 투자 전략이 뭘까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1억 언저리에 사가지고 3억까지 시세를 올린 다음에 기준시가가 3억 이상부터는 양도세를 중과를 받으니까 3억에 딱 팔면 되겠죠. 투자 전략이 뭐라고? 공시지가 1억, 시서 1억에서 1억 2천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1년 안에 3억까지 올린 다음에 3억이 넘어서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투자 전략이 뭐라고? 1억에서 사서 3억에 판다. 이 전략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